이번 시간에는 그 4과목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4과목에서는 그 빅데이터의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분석 결과를 해석하고 활용하기 전에 앞에서 주로 이제 2과목하고 3과목에서 얘기됐었던 빅데이터의 결과 해석 방법에 대한 분석 모형들을 평가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분석 모형의 성능을 좀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1장의 분석 모형 평가 및 개선에서 먼저 요 평가 지표와 분석 모형 진단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요 교차 검증, 유의성, 모수 주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의 모수, 유의성 검정, 적합도 검정에 대한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통계적인 어떤 지표들에 대해서는 소개를 하였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하나씩 소개하는 거는 좀 설명을 좀 2과목과 3과목에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주로 이제 핵심적으로 쓸 수 있는 평가 지표는 우리가 변수들 간의 관계를 좀 따져보는 상관관계, 그 다음에 회귀 분석, 그 다음에 분산 분석도 아노바 분석이 좀 이제 내용이 많긴 한데 요거는 좀 생략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성분 분석, 그다음에 판별 분석 이런 것도 있지만 주로 이제 평가 분석 모형에서 저희들이 이제 좀 출제도 이제 그런 좀 나오는데 분석 모형 진단하기는 주로 머신러닝 분석의 분류 방법과 예측 방법에 대한 두 가지의 어떤 모형을 진단하는 성능을 진단하는 그런 기법이 좀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그 두 가지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다양한 평가 지표들하고 방법들이 있어서 이거를 다 소개하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좀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좀 중요한 개념인 우리가 분류 기법의 분석 방법하고 예측 분석 모형의 분석 방법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두 변수들 간에 우리가 관심 있는 독립 변수들이 종속 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를 따져볼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우리가 이제 산점도라든지 이런 거 그려봐서 변수들 간의 어떠한 관련성을 따져보는 방법이 있죠. 그걸 이제 수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상관계수, 표본 상관계수가 있고, 원래 변수에 이제 해당되는 상관계수. 이 상관계수와 이제 표본 상관계수는 의미는 똑같이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표본으로서 이렇게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서 회귀 분석에서 우리가 MLE, Maximum Likely Estimate가 단순 회귀 분석인 경우 기울기와 y절편을 예측하는 방법이 있죠. 우리가 이제 그러한 방법에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y값을 예측을 하는 그런 기법이 가장 많이 이제 쓰이는 단순 회귀 분석이고, 이게 이제 종속 변수가 많아지면 다중 회귀, 이게 이제 독립 변수의 어떤 n차 형태로 주어지는 경우 곡선 회귀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방법들이 이제
잘 들어맞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죠. 뭐 오차를 구한다든지 통계적 가설 검증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뭐 보고도 적합도 검증 같은 경우 카이 제곱 검증을 좀 많이 쓰긴 하는데 그런 경우 이제 통계적으로 가설을 세워서 그 가설이 유의 수준 값을 구하고 유의 확률 값을 구하고 주어진 유의 수준보다 값이 작냐 적냐에 따라서 주어진 어떤 기울기에 대한 적합도를 검증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이 상당히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 내용은 좀 주의 깊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통 그러니까 분류를 하는 우리가 머신러닝이나 이런 어떤 데이터 마이닝 기법들이 좀 많이 있죠. 뭐 우리가 의사결정 나무 가지고 또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뭐 다양한 다른 랜덤 포레스트 앙상블 뭐 인공신경만 가지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범주형 자료인 종속 변수에 대해서 뭐 연속형인 독립 변수들 가지고 뭐 이렇게 분류를 하는 기법들이 있죠. 뭐 어떤 주어진 어떤 속성들의 값을 가지고 이게 뭐 남성인지 여성인지 아니면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아니면 혈액형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하는 그러한 분석 모형의 성능을 좀 보면 이게 항상 정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약간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 실제의 값, 그 예측값죠. 그 예측을 실제와 잘하는 경우, 죠. 그게 이제 뭐 두 가지 분류다 그러면 참을 참으로 예측 잘하는 경우, 거짓을 거짓으로 잘 예측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봐서도 성능 모델이 좋은 거죠. 근데 실제는 예스인데 거짓이라고 이제 예측하는 경우, 실제는 이제 거짓인데 참으로 예측하는 경우, 뭐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로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정확도라고 하면 전체 개수분의 이제 제대로 맞춘 개수가 되겠고, 오류는 이제 틀린 개수가 되겠죠, 비율.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confusion, 이제 뭐 혼동, 혼열, 그러니까 뭐 이 말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이런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혼동 행렬은 일반적으로 설정된 데이터 분석 모형의 주로 분류와 관련된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할 때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용어로도 보면 이쪽이 이제 포지티브한 예측값, 이쪽이 네거티브한 예측값, 이쪽이 true 제대로 잘 실제와 예측된 거, 잘못된 거, 그 다음에 잘 예측한 거, 잘못된 거, 뭐 이런 식으로 포지티브, 네거티브, 그 다음에 true, false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다양한 어떤 성능평가 지표들이 나오는데요. 그걸 좀 이해를 좀 이제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뭐 좀 상당히 많은 성능평가 지표들이 이렇게 있죠. 주로 이제 들여다보는 게 정확도죠. 전체 개수분의 이걸 이제 true positive를 TP, false negative를 FN, false positive를 FP, 뭐 이건 true negative를 TN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다 더해서 TP 더하기 FP 요거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 더하기 요거 분의 요거 잘 맞춘 거 요게 정확도가 되고 1 마이너스 요게 이제 에러율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전체분의 FP 더하기 FN 요거의 비율. 그러니까 요거는 뭐 1 마이너스 뭐 오차는 정확도 1 마이너스 정확도는 오차 뭐 이렇게 되겠는데 그래서 분류 목적의 데이터 분석 모형의 성능은 이제 정확도가 얼마냐, 그렇죠? 정확하게 잘 맞췄느냐를 따지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이런 게 또 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ROC 커브를 요 거짓 긍정률, 그다음 민감도 가지고 좀 이제 그려서 그림으로 이제 모델의 분류 목적의 성능 평가 모형의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요 민감도라고 하는 거는 TP 더하기 FM 분의 요거의 비율이죠. 그러니까 실제 범주값에 대해서 예측을 어느 정도 잘했느냐, 그렇죠? 요거를 이제 민감도라고 그러고, 반대로 그 TN 더하기 FP 분의 FP, 그쵸? 요거는 이제 뭐 노라고 하는 실제값 중에 잘못 예측한 거, 거짓 긍정률, 이거는 민감도. 그 다음에 특이도라고 하는 거는 TN 더하기 FP, TN 더하기 FP 중에 TN의 비율, 요거 이제 1 마이너스 서로 요거와 이제 그러니까 실제 범주까지 놓인 것 중에 요놈의 비율은 특이도고, 요놈의 비율은 이제 거짓 긍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다 관련이 돼 있는 지표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밀도라고 얘기하는 거는 또 TP 더하기 FP 분의 TP 더하기 FP 분의 TP의 비율, 이쪽 예측한 것들 중에 실제와 잘 들어맞는 거, 정밀도라고 얘기를 하죠. 또 카파 값이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또 F 매저라는 것도 있고, 카파 값은 이제 전체의 그 1-에라, 그러니까 잘 맞은 것 중에 정확한 것과 잘 맞은 것의 비율, 어느 정도 그 정확히 맡은 것들 중에 오류를 뺀 거의 비율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놈은 이제 크면 클수록 좀 좋은 값을 가지겠죠. FP 매저는 요 민감도와 정밀도의 조합 평균이에요. 그렇죠? 곱하기 한 거를 더하기 한 걸 나눠주고 거의 2배를 한 저 조합 평균의 값. 이것도 뭐 그 0과 1의 사이의 값을 가지고 정밀도나 민감도가 좀 클 때 모델의 성능이 잘 들어맞을 때 이 값도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성능평가 지표들이 많긴 한데 이거를 좀 구분해서 좀 다 중요한 그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 구분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ROG 곡선이라는 게 요 그 X축에는 FP 레이트, Y축에는 이제 TP 레이트를 이제 그리는 건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그 FP 레이트라고 하는 게 여기 앞에서 보면 FP 레이트라고 하는 게 그 요건데 그 TN 더하기 FP 분의 요거의 비율이니까 요거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죠. 요 실제 범주에서 잘 못 맞춘 예측의 비율이니까 요 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고, 우리가 TP 레이트라고 하는 게 요건데 요거는 TP 더하기 FP 분의 TP 더하기 FM 분의 TP니까 실제로 잘 예측한 비율이죠. 민감도가.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Y축 값은 크면 클수록 좋고 X축 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그림에서 보면 요 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데이터셋이 작은 경우는 이렇게 스텝 방식으로 하지만 적용된 모델에 대해서 요 거짓 긍정과 참 긍정 비율을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렇게 곡선 형태가 되는데, 사실 이제 요게 이제 요렇게 이렇게 어쨌든 이제 FP 레이트와 TP 레이트는 1보다 클 수가 없죠. 0보다 크니까 요 계산 공식에 보더라도 요게 이제 요 분모가 TP 더하기 FM, 이게 다 양수 값이기 때문에 이제 0보다 크고 요 분자가 요 분모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1보다 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둘 다 0과 1의 값을 갖는 거고, 요게 이제 요런 식으로 요런 어떤 대각선 요 대각선 모양의 모델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TP와 FP 레이시 비율이 동일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절반의 그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바람직한 모델이 아니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FP 레이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고 얘는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요걸 하나 고정해 볼까요? X축 이렇게 고정하게 되면 얘가 크면 클수록 좋으니까 여기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참 긍정 비율이 동일한 값에 대해서 얘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으니까 약간 이제 왼쪽 위로 가는 모양. 극단적으로 이런 모양이 제일 좋은 거죠. 이렇게 된 거.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로 요거는 불가능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세 가지 모양에 대해서 요거를 서로 다른 그 값에 대해서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구한 거죠. 그걸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위로 갈수록 그렇죠? 왼쪽 위로 갈수록 좋은 모델이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제 이게 이제 ROC 곡선인데요. Receiver Operating Curve. 어떤 주어진 분석 모형에 대해서 그 데이터셋을 뭐 바꿔가면서 그 분류를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 이게 이제 이런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그 FP 레이트와 TP 레이트를 이제 그리면 이런 모양들이 나오는데 가능한 한 요 위로 왼쪽 위로 가는 모형이 좋은 모형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이게 ROC 커브인데 이게 이제 요 아랫부분의 면적, 요 아랫부분의 면적을 AUC라고 해요. Area Under the Curve, ROC 커브. 그 값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위에 있으니 위에 갈수록 좋은 모델이니까 요 면적. 요 면적은 전체 면적은 요 1 곱하기 1을 넘을 수가 없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안 좋은 모델이 이제 요 반 0.5죠. AUC가. 그래서 AUC가 0.5보다 큰 모델이 이제 바람직한데 그 중에서도 AUC 값이 크면 클수록. 그래서 분석 모델의 정확도 가지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그거는 이제 어떤 하나의 값에 대해서 어떤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번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평가를 해본 AUC 가지고 그 분석 모형의 그 성능을 구분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AUC 값도 알아두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러한 그 성능평가 지표들이 의미하는 바를 잘 좀 이해를 이제 하셔야 돼요. 이제 민감도는 요 TP 더하기 FM분의 TP다. 그렇죠? 민감도. 그 다음에 거짓 긍정률은 TN 더하기 FP 중에, 그러니까 요거는 민감도고, 그 다음에 요거의 비율,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민감도, 요거는 거짓 긍정률, 요거에서 TP 더하기 FP 중에 요거는 정밀도, 그쵸? 그 다음에 특이도는 TN 더하기 FP 분의 요거, 그쵸?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그래서 그 R에서 보면 이러한 패키지를 설치해서 프리딕티드와 액츄얼 값 가지고 정확도를 이제 구분을 해 본 내용입니다. R에서도 요게 이제 컨퓨전 매트릭스를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컴퓨터 테이블이라는 xtab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또 테이블이라는 함수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컨퓨전 매트릭스라 그래서 요 패키지를 설치하게 되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정확도, 그렇죠? 정확도가 중요한 성능평가 모형의 매저가 이제 되겠습니다. ROC 커브도 이렇게 이제 그려서 아래서 다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UC라 그래서 PROC 패키지를 설치를 해가지고 요 안에 있는 요 면적이 이제 정확도하고 동일한 값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차 검증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K-폴드 교차 검증하고 홀드아웃 교차 검증. 이게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홀드아웃은 말 그대로 이제 홀드아웃이라는 말의 의미대로 좀 나중에 시험 데이터, 처음으로 확인하는 시험 데이터를 미리 좀 데이터셋에서 확보해가지고 검증 데이터를 무작위로 뽑아서 어떤 시험 데이터와 비교하면서 모델의 성능을 이제 평가하는 방법이고 K교차 검증은 이것도 뭐 무작위로 하긴 하지만 얘는 이제 홀드아웃을 안 하고 전체 데이터셋을 K로 나눠서
이 중에 하나를 이제 검증, 밸리데이션 하는 데 쓰고 나머지를 훈련하는 데 쓰고 그러면서 모델의 성능을 좋게 가져가는 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분류 목적에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로 이제 예측 모형에 대해서는 그 값이 원래의 참값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그 차이가 있느냐, 뭐 요거를 이제 따져보죠. 그건 이제 오차 가지고 하기도 하고, 제곱을 해서, 이게 이제 절대값이긴 한데, 제곱을 하게 되면, 그, 동일한, 그, 평균 제곱 오차를 구해서 하기도 하고, 요거에 이제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루트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분율로 상대 오차를 구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래킹 시그널이라고 해서, 어떤 예측의 이제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 쭉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값이 갑자기 커지는지 증가하든지 이런 현상을 좀 보고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선형회기, 그다음에 이제 최대 우드 MLE라고 해서 모수를 추정한 Y절편하고 기울기.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독립 변수가 K개인 경우, 종속 변수가 하나인 경우, 다중회기 분석 모형. 컴퓨터 매트릭스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그 민감도, 특이도, 정밀도, 정확도 이거를 정확하게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그 오류가 났었어요, 문제가. 그래서 두 개가 정답인데 어쨌든 이 민감도와 정밀도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고 좀 그 어렵긴 하지만 그 의미를 좀 판단해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ROC 커브와 AUC 값에 대해서 ROC 커브의 이 아랫부분의 면적이 크면 클수록 그 좋은 성능 평가 모델이다. 그렇죠? 분류 모델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데이터의 그 민감도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민감도가 긍정인 것 중에 긍정으로 올바르게 예측하는 비율. 이거는 뭐 TS에 대한 값이고, 이상값이 겁출된다 그래서 빼고 다시 계산하면 안 되겠죠. 이상값에 대한 처리 과정을 거쳐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석 모형은 이제 그 우리가 설정한 분석 목적에 맞게 설정한 분석 모형을 진단하는 이런 방법은 뭐 데이터 마이닝, 분석 모델링, 일반적인 뭐 분류 모델링, 예측 모델링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그 프로젝트 목적을 달성했느냐, 앞으로 얘를 이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거냐, 개선해 나갈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단하기 위한 방법을 이제 수립을 해서 그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많이 쓰이는 방법이 프로파일링, 지표 활용하는 거, 체크리스트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오류 데이터 확인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좀 다양하게 그 활용을 해서 분석 모형을 진단하고 우리가 2절에서 개선하는 방법을 그 설명을 드릴 텐데, 개선하는 데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데이터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 그 소스에서부터 실제적으로 우리가 분석 결과를 얻을 때까지 데이터의 구조, 내용, 품질, 다양한 분석 기술을 활용하면서 사용되는 분석 방법, 진단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자동화 도구를 쓸 수도 있고, 하나하나씩 그 매 단계마다 프로파일링 기법을 적용해서 분석 모형을 진단하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진단 절차는 앞에서 데이터의 그 품질에서부터 수집할 때의 품질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쭉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데이터의 그 분석 모형에 적용하기 위한 데이터 소스의 데이터 프로파일링 기법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원래 그 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 분석 모델의 업무 규칙, 이거를 정의를 해서 사용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 그 뭐 과거에 쭉 해왔던 사례, 그 다음에 관련된 유사한 모형,
있죠. 그 다음에 비슷한 프로젝트 방법, 그 다음에 필요한 프레임워크 이런 거를 자료를 잘 분석해야 되고, 이걸 하기 위한 인력이나 뭐 자원 확인해야 되고, 기능이나 조직, 프로세스 설계를 진단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진단 절차가 적정한지 검토를 하고 확정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영상에 대해서 데이터 품질과 관련된 얘기는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데이터 분석 모형의 진단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같이 좀 연결시켜서 좀 해야 되는데, 이따가 보면 저희들이 분석 모형에서 과대적합이 발생하는데, 그게 이제 분석 모형의 오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과적합하고 미적합 두 가지가 있는데, 모형을 너무 데이터에 너무나 많은 어떤 특성을 너무 많이 반영하는 경우가 오버피팅이고, 너무 많이 반영 안 하는 게 이제 언더피팅이에요. 이거 이제 우리가 2절에서 분석 모형의 형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설 검정은 통과했더라도 데이터 분석 모형을 진단하는 이런 작업은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 도구로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프로파일링, 체크리스트, 오류 데이터, 평가 지표, F매저는 우리가 컨퓨전 매트릭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음에 이제 교차 검증 이유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